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3%, 그리고 코스닥은 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금요일날 밤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1.58%, 0.92%, 1.31%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쪽 보면은 일본은 3.29% 하락해서 거의 폭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연준에서 돈을 줄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바로 이 부정적 요인, 테이퍼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에 좀 잠잠해지면은 앞으로 또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해외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2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아주니까 참 좋다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크 요인이 있죠.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빚내서 산 종목을 공매도가 공략하기 시작하면 아주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이 신용잔고를 보면은 23조 4,439억 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빚내서 투자한 거라서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 HTS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공매도 타깃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밀리겠죠. 따라서 오늘 뭐 개인들이 매수해 가지고 시장이 좀 받쳐졌다고 해 가지고 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뭐다 받아줄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무가내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시장은 변동성 확대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좀 방망이를 짧게 같이 할 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확고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 준 것처럼 HMM, 현대상선 예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세계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무역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딱 신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현대상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산 거예요. 샀는데 목적이 돈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돈이 자꾸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쫓겨 떨어지고 나면 또 팔고 나면 또 오르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좀 변하겠다 손치면은 이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뭐 볼 거 없잖아. 이게 다 팔아붙잖아요. 정신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9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들이 거의 1조 팔았습니다. 참 엄청나게 팔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세력들이 오늘 어떤 종목 사는지 좀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6개 종목 되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보고 채워봅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LG전자인데 지금 LG전자는 이때 우리 변곡점 지표 있죠. 이때 주로 고점이니까 조심해라. 앞으로 시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뭐 그런 신호.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지금 장밋빛 환상에 젖어 가지고 있다. 이때 탐욕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주식 투자는 이 탐욕 지표가 나오기 이전 구간이 좋고 이거는 파입니다. 이쪽 구간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 구간은 좀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되고 좀 물려도
또 들고 있으면 또 살아나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손절도 좀 잡고 들어가야 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LG전자의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러워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사야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을 즐기면은 좀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도 물리면 지금 운이 좋아서 3년이잖아요. 1년, 2년, 3년.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론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겠지만은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먹었으면은 막 대충 나오는 겁니다. 투자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괜찮고, 다시 이렇게 이제 많이 뭐 이 구간 어쩔 수, 이 구간은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구간 이런 거 괜찮고, 이쪽 구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초보자도 참여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초보자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됩니다. 손절도 잡아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LG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원 정도 이렇게 손절 딱 잡아놓고 목표 주가를 뭐 간단하게 17만 5천원 잡고 짧게 가도 돼요. 뭐 그때는데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 해보시고, 지금은 별로입니다. 차라리 LG전자보다 3간 글라스가 훨씬 낫죠. 지금은 단기 고점 돼 있지만 지금 바로 살 건 아니죠. 그런데 좀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지켜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수급도 좀 들여다봐야죠. 최근에 세력들이 44,7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구나. 지금 51,000원인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럴 때 주가 선도 세력은 뭐 개인들이 가장 많고 나머지 다 세력합이 단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 봐가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죠. 지금 당장 내일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은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도 끝났죠. 셀트리온들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되는 거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을 지기 때는 적당하게 먹고 노는 겁니다. 이런 때 잘못 물리면 골로 간다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항상 주식 투자는 그냥 요 짧은 요 구간 하는 거예요. 요 구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랬어요? 충분히 갈만하죠. 세력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이번 달 샀다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한 41만 4천 주 정도 매수했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괜찮죠? 충분히 살만해요. 그런데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라고?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점이 계속 아래쪽으로 갱신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간 이 정도 목표가 잡고, 뭐 이 정도 손절가 잡고, 아니면 이 정도 손절가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매매 패턴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초보자들도 하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 좋은 종목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할 때 칼 난다 카키네, 물리면 골로 갑니다. 이것도 지금 딱 오른 거 누가 사고 있어서 그러죠. 당연히 세력들 사니까 오르겠지. 보면은 세력들이 지금 2시 뭐 다 들어와 있잖아. 최근에는 만 3일 엄청 들어왔네. 다 들어와 있잖아. 지금 외국인도 입성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그건 마찬가지죠. 이쪽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죠. 이런 거 손절 잡고, 뭐 이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뭐 이런 거, 이 정도 이렇게 목표가 잡고 가면 되는데, 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아미코젠, 이것도 참 어중간하다. 이것도 어중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참고하십시오.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이거 종목 잘 나간다 할 때 물리면 그냥 끝납니다. 몇 년이고 이거 그냥 파란색 놓으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사도 좀 물려도 괜찮아. 이런 색깔이 있을 때, 때는 다소 괜찮은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도 어중간하죠. 지금은 뭐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여기 있잖아.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세력들이 이 종목도 분명히 매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에서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기타 외인도 있고 이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물론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이 뭐냐면 사람들이 짱구에 짱구를 굴려가지고 사고판 결과가 요 딱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죠, 기록이 있는 건데, 이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작전주 같은 거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 심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투신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뭐 개인들 세력, 뭐 이 회사의 대주주하고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이쪽에 펀드 매니저 좀 알았어요. 술 먹다가 좀 찌그러면서, 야, 네가 좀 올려주면은 개인들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주가 좀 오를 거다. 그러면은 내 공시도 좀 내줄 테니까 한 끌어올려 보자.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도 못난 놈들은 작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외에도 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세력들이 그냥 짱구에 짱구를 굴려서 샀는데, 모든 게 다 공부에서 비롯되고 뭐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안에는 온갖 들어본 불법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높으면 팔고 대충 막 이런 거 대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중간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낮아야 들어가죠. 현대미포조선 앞으로 더 가겠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더 갑니다. 가는데, 자, 지금 어때요? 접근하기가 좀 괜찮습니까?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지금 세력들이 최근에 매수는 하고 있어요. 가겠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지금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초보자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지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방망이를 짧게 한 몇 프로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한 10%, 20% 먹으면 그냥 게임 끝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먹었으면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사보고, 하여튼 대충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서 참고를 해가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참고를 해가면서 보는데, 그런 것도 아무 기준도 없고 현금 흐름표도 못 보고 기업 분석도 할 줄 모르고 하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잘못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십시오. 집에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라 하니까, 난 집에 가기 싫어요 뭐 하더라고.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마음이니까 방법은 없는데, 집에 가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하나투어라고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투어를 이때 사면은, 이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때 샀다 그러면은 여행주가 피해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 미래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때 한참 진행 중이겠죠. 끝나면 잘 될 거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치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들어왔다. 이거는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거 다 뜨고 나니까 그냥 막 따라서 막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기대감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소신 투자, 이때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인데,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떴잖아요. 여행주 모두 투어도 같이 떴었잖아요. 자, 요거 떴으니까 지금 이제 떨어질 때 됐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오늘도 크게 밀렸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이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라서 뭐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기대가 그냥 꺼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떴을 때 이제 생각 좀 해야죠. 선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속 들고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한 반 정도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세력들이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올 거다. 그때 내가 반을 다시 산다. 뭐 이런 전략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여기서 뭐 게임 끝, 다 팔고 나 이때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 팔고 아예 안 본다. 뭐 이런 사람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투자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떴다 이 말입니다. 하락 반전 신호가 났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예전에 뭐 앞쪽에 이럴 때 샀을 때는 뭐 소신 투자했다면, 이거는 완전 기대감으로 오른 거라서 기대는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정도, 하다못해 이 정도
재수 없으면 이 정도, 재수 없으면 이 정도까지는 항상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이런 신호가 뜨기 전이 좋아요. 이런 거 하락 반전 신호가 뜨기 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뜨고 난 다음부터 이전까지는 괜찮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좋죠. 끝까지 그래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공포 탐욕 공포 지수에서 이런 거 뜰 때는 진짜 조심해 나와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뜰 때는 다소 괜찮아요. 물려도 좀 있으면 회복되니까 이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다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에 신용잔고가 너무 많고 오늘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사실 시중에 돈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상황은 현재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런 종목들 있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대한항공도 들어와 있네. 대한항공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투자는 대한항공 안락할 때 이럴 때 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잘 나갈 때 이때 뭐 파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 뜨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 뜨면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투자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지표 뜰 때 그냥 더 떨어질 수 있다 또 생각도 하고 이거 뭐 조금 오르면 대충 막 팔아먹고 10% 20% 오르면 팔아먹고 뭐 취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이제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거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게 어려움입니다.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때는 이래 변동성이 커지고 또 이래 주식 시장에 보면은 상기 없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다 팔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소신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철학이 좀 필요하죠. 너는 왜 주식 투자하노? 이런데 그 투자 목적이 단순하게 난 돈 벌려고 한다. 얘들은 그냥 골로 갈 겁니다. 아무 철학이 없잖아. 단순하게 목표는 오직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자기 종목들 까먹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까이면 쉽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돈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설사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산다 생각하고 나는 계속 돈같이 하락에 베팅을 해서 계속 난 주식을 사 모아갈 거다. 이런 철학은 또 괜찮아요. 이건 자본주의 세상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또 괜찮습니다. 또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앞으로 뭐 자동차 뭐 괜찮겠지. 왜 안 괜찮노? 자동차 우리나라 뭐 잘 되겠지. 이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뭐 남들이 사니까 현대차 갈 것 같았어요. 샀어요. 이런 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남들은 조금 철학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팔랑귀처럼 투자하다가는 이제 좀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전에도 뭐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주식 이야기 가능하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입 닫았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래도 작년이나 뭐 이럴 때는 네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었지 이래서 뭐 좀 알려주면은 돈 좀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못 본 사람 새끼랬지만 그래도 벌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싸움 납니다. 괜히 주식 투자 뭐 알려주고 아니면 내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아마 3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좀 대신 투자해도 뭐 친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아니면 뭐 형제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네가 좀 투자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올라갈 땐 좋은데 떨어지면 머리까지 덮고 싸움 납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돈 원금을 잃는다는 생각 절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자기 돈 벌어서 좋은 거고 난 계산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되는 거고 못 되면 걔는 원금만 받아가는 거고 손해는 내가 다 안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왜 해요? 남의 돈 대신 맡아 주는 것도 안 되고 또 남들한테 주식 투자 권하고 뭐 선한 마음으로 뭐 권해도 물론 안타까워서 권했겠지만 권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건데 억지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싸움 납니다. 머리까지 뜯고 싸움 납니다. 자, 앞으로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못자겠어요. 지금 좀 참고했다가 또 괜찮은 시장이 오면 또 열심히 좀 달라붙어 봐야죠.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